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아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번 같이 했던 김수민 평론가는 지금 자택에 있습니다. 잠시 후 줌으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왜 안 옵니까? 빨리 오세요, 화사님. 못 옵니다. 못 옵니까? 예, 이따 사정 말씀드릴게요. 자, 교정시설, 종교시설, 요양병원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구치소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이 누적 확진자 762명으로 단일시설로는 최대 규모의 감염 사례입니다. 첫 사망 소식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동부구치소를 직접 점검하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자,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단일 시설로는 최대 규모 감염이죠. 앞으로 확진자 늘어날 가능성 있어 보이나요? 예, 일단 워낙에 밀집돼 있고 많은 이제 수용자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추가적인 확진자 계속 나올 가능성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확진자들도 일부 옮겨졌고, 또한 이제 접촉을 안 했던 분들도 좀 옮겨진 상황이어서 일단 남겨져 있는 격리 대상자들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이제 끝에 이제 최종 숫자를 결정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벌써 사망자도 발생했거든요. 이 지난 27일 사망한 분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입니까? 예, 일단은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확진될 무렵에 전반적인 컨디션이 많이 악화돼서 일단은 형집행 이제 중지가 돼서 일단 민간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애석하게도 이제 사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이고, 참 애석한 일입니다. 자, 구치소 직접 방문하셨죠? 예, 방문해서 이제 교도관분들 또 그 당시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역학조사 나온 이제 방역관이 파견돼 있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나와서 일단 이제 돕고 있었습니다. 예, 눈여겨보신 대목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11월 말부터 직원들 사이에서의 유행이 이제 있긴 있었고요. 그러면서 직원들 일부와 가족들이 이제 감염된 사례가 있었고, 또 12월 중순부터 이제 수용자 중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전수조사하면서 이제 대규모로 발생을 했는데, 이제 발생 패턴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신입 수용자들이 있었던 병동에서 제일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점진적으로 다른 층으로 확진이 이제 확산되는 양상들을 보였거든요. 예, 새로 들어오신 분들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아마도 지역사회 유행이 심해지면서 이런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 중에서 일부 무증상 감염자라든지 증상이 가벼웠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 분들 통해서 일단은 이제 확산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요. 일단 자세한 역학조사는 추후에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그 신입 입소자들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입소자가 들어오면은 전수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3차 유행 시작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도 선제적으로 이제 검사를 좀 시행을 먼저 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구치소 자체의 방침은 그래도 이제 처음에 입소하면 일주일 동안은 다 이제 1인 독실에 이제 자가격리처럼 이제 계셨다가 일주일 동안 아무 증상이 없으면 이제 같이 들어오신 분들끼리 여러 명이 같이 이제 일주일 더 2주 정도는 이제 신입 수용자들에 대한 사람들을 격리를 했다고는 하는데, 아마도 중간중간에 무증상 감염자나 증상이 가벼웠던 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체크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안이함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 수용자가 인터넷에도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 방에 8명씩 수용하고 있다. 이런 메모지를 창틀 밖으로
이렇게 막 흔들어대는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수용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양상 아닙니까? 예, 일단은 이제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 정말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면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제 7, 8명이 같이 있었던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2, 3일 간격으로 이제 전수조사할 때마다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배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그쪽 다른 이제 구치소 쪽으로 이제 확진자들 일부를 좀 옮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확진자도 확진자 나름대로 이제 격리가 되고, 또한 이제 밀접촉조자로 분리돼 있는 그런 격리 대상자들도 지금 일부는 이제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그 안에 확진자 발생하면 또 접촉이 되다 보니까 또 격리관이 늘게 되거든요. 일단은 최대한 이제 분산 수용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지금 이제 이송이 이제 시작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얼마나 신속하게 이송을 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교도소발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은 뭐 이제 구치소 안에서 이제 일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격리가 되든, 또 확진자들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받은 이제 다른 지역의 이제 구치소 안에 계시는 데다가, 일단은 이미 구치소 자체는 행정권이 매우 강화돼 있어서 어디 뭐 도망가시거나 이러지도 못했고, 직원들에 대한 안전 부분들은 저도 이제 가서 많이 강조했는데, 직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최대한 해서 직원들이 감염돼서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일은 최대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드렸고,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교육들을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구치소 외에 또 심각한 곳이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입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일부가 코호트 격리되어 일본 유람선처럼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를 구출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요. 그러니까 요양병원들이 여러 군데 동시에 지금 이제 병원들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이제 집단 발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확진되신 분들 대부분 기저질환도 있고 다른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에서 감염되다 보니까요. 대부분 이제 중증 병동으로 입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반 이제 고위험 환자들 아닌 환자들에 대한 입원 시설들, 뭐 생활치료 시설이나 이런 건 충분한데 이런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중환자실이 부족한 걸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송이 좀 잘 안 되고, 이송이 안 된 가운데서 일부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사망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들, 근데 요양병원이 또 어려운 게 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그런 환자분들도 다 이제 내과적인 치료들을 요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격리 대상자를 또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사실 좀 확진자를 받는 병동도 부족한 상황에서 격리 대상자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도 부족하고, 또 의료진 일부는 또 자가격리 대상이 돼서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이 이제 요양병원 안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인력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되게 요양병원에서 같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유, 교수님 지금 말씀은 요양병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일부는 이제 환자를 분산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이제 병원들의 이제 요청을 해서 일부는 좀 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런 이제 민간 병원이나 이제 준공공병원에서 이런 격리 대상자들을 좀 이렇게 빼주고 확진자 중에 고위험 환자들은 중환자 이제 치료시설을 빨리 옮겨줘야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그래서 가끔은 지금 요양병원 자체를 아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서 거기서 이제 인력을 파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도 좀 시도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인력 확보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은 이제 정부 당국이나 이제 지자체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상황 해결이 좀 전반적인 확진자의 발생이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유, 저희 부모님도 연로하셔가지고 이럴 땐 저희 같은 사람들 걱정이 계속 커지거든요. 자,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이 정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1월 중순이나 돼야 운영될 것으로 보여요. 자, 이런 준비 지금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상황이 좀 급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재정 투자를 이제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민간 병원 중에서 200~300병상 규모의 병원들 중에서 운영이 잘 안 되는 병원들이 꽤 있거든요. 병상에 입원이 안 되는. 그러면 재정 지원을 통해서 좀 그 병원들이 이제 이런 특히 뭐 확진자까지 보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격리 대상자라도 좀 받아서 이제 좀 치료를 해주는 상황만이라 되더라도 요양병원 내에 이제 환자가 좀 분산이 되니까 그런 병원 운영이 상당히 나아질 수 있어서 일단 재정 투자를 충분히 해서 민간 병원들이 좀 이런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어떨까 좀 생각은 좀 듭니다. 아이고, 이 말씀을 국회나 청와대가 좀 지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시급하다는 말씀 거듭거듭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전파력이 더 강한 그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뉴스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더 강해진 전염력의 바이러스, 확산세 꺾일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역 대책은 뭘까요? 일단은 이제 유입 차단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면 14일 동안 격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전수검사를 초기에만 하고 격리 해제할 때는 지자체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영국이나 또는 그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입국한 분들은 격리 해제 시에도 아예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끔 하게 하고 또한 우리나라 오기 전에도 검사 이제 그 확진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서를 내도록 해서 일단은 국내에서 지역 사회로 확산되지 않는 것을 최대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철저한 검사와 방역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재각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지금 이게 상황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정말 정부에서 조금 더 강한 대책을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뉴스 화산 김수민 평론가 자택에 있죠? 줌으로 연결돼 있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별일 없죠?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수민 평론가들 지금 상황은 별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인터뷰 들으셨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그 동부구치소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29일에 233명이 추가 확진에 대해서 통산 762명이 확진이 된 상태입니다. 네. 단일 집단 발생 규모로서는 역대 세 번째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다음이고요. 네. 그리고 어제 345명의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들이 청송교도소로 이동을 해서 전원 독거 수용이 됐습니다. 예. 현재 이제 구치소의 집단 감염 원인으로는 고층 빌딩 형태이면서 모든 동과 층이 연결되어 있는 사실상 하나의 건물이라는 점, 그리고 불량한 환기 구조, 이런 것들이 구치소의 집단 감염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아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겹쳐가지고 심각한 상황을 지금 발생시켰다.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는 그 관리 책임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하고 동부 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측에서도 뭐 책임 떠미는 공방이 있었다고도 이야기가 들려요. 네, 처음에 11월 27일에 직원이 확진이 됐고 12월 14일에 수용자가 최초 확진이 됐으며 12월 18일에 전수검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용자 최초 확진 이후 나흘 만에 전수검사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법무부 책임론이 불거졌는데 법무부의 입장은 서울시하고 송파구에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큰 의미가 없다. 전수검사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좀 지켜보자라고 보류되었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법무부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게 마스크 공급에 있는데요. 제때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고 법무부에서는 예산상 문제로 전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자하고 교정 공무원을 합쳐서 7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에게 매일 한 장씩 보급을 하면 5천만 원 내지 9,800만 원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산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그런 얘기할 때인가? 저는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지금 자가격리 되신 이유는 뭡니까? 제가 어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그 방송 출연자분 중에 한 분이 확진이 되셨어요.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대면을 한 분은 아니고요. 바로 뒤에 동선이 겹쳐가지고, 오늘 오전에 그 소식을 듣고,
한 보건소에 가서 바로 검사를 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고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소리가 자꾸 끓고 있어요. 긴 이야기는 못 나누겠고요. 하여간 집에서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빙하하고도 한 말씀 나누려고 그래도 자꾸 소리가 끌어가지고 제작진이 빨리 끊으래요. 예, 아, 이거 본인도 끊으라고. 사장님이 없으니까 저도 목이 메어가지고 예. 목이 메어서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동부구치소 문제는 정말 뭐 말씀하셨지만 법무부의 책임론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이죠. 예. 사실 애초에 전수검사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추미애 장관이 좀 결단을 내려주고 예?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예.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 책임을 좀 느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법무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서울시와 뭐 책임을 서로 이제 미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치소나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이런 장소가 굉장히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건 방역 당국을 포함해서 지금 방역 전체를 이제 컨트롤 타워인 정세균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과를 할 정도의 그 정도로 이제 다 방역 당국의 책임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어떤 방역의 실패 속에서 이제 일어난 이런 사례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대책이 정말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수와 안이함이 겹치고 겹쳐가지고 마지막에 빵 터지는 대규모 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구치소나 이런 곳들은 기존에도 너무 과밀되어 있는 상태였고 특히 이제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들은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방역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되돌아보는 이런 계기도 되는 것 같거든요. 잘 통제하고 있다고 믿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빈 구멍이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좀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좀 막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또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자, 두 번째 뉴스 외로운 빙하하고 이어나갈 건데요. 먼저 준비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네,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빙하, 이 뉴스에 어떤 비밀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함께 살자는 게 비밀이죠. 함께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들으신 대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작년이 아니네요. 12월에 그 국회 예결위에서 뭐 3조 원 정도 여야가 합의해서 증액을 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건 9조 원이 넘거든요. 예상보다 커졌네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 3조 원의 플러스 알파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알파가 커져서 전체 예산 규모 5조 원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9조 3천억 규모여서 지원 규모로 보면은 1차 때 이제 14조 2천억보다는 적고 2차 때 이제 7조 8천억보다는 많은 규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지금 예상보다도 크고 또 코로나19 이 지금 3차 유행이 더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반영된 그런 예산 편성으로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 지원에 5조 6천억이 들어가고요.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8천억,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 2조 9천억이 들어갑니다. 이걸 다시 이제 현금 및 현물 지원하고 금융 지원 둘로 나누게 되면은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과 현물 지원이 7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금융 지원은 1조 6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셈입니다. 현금과 현물이 7조 7천억 원, 뭐 거의 답니다. 그다음에 금융 지원은 간접 지원이죠. 1조 6천억 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신데 결국은 뭐 선별 지원이네요. 뭐 1차 지원과 같은 보편 지급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 이제 또 차등이 있는 것인데 예. 1차적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매출이 감소했고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이제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네.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일단 이제 100만 원을 다 지급을 하고요. 네. 거기다 차등적으로 영업 제한 업종에 100만 원을 더해서 총액 200만 원을 그리고 영업 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300만 원을 이제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업종이 영업 제한 및 금지 업종에 들어가는 거냐? 이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잘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은 좀 복잡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럴 때 항상 좀 우려가 발생합니다. 그 제대로 그 산정하는데 투명성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사정이 다르고 복잡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기준이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신청 절차나 이런 것들에 일정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이거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이제 선지급이 되는 거고 예. 이 경우에는 증빙서류도 지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허. 대신에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 만약에 늘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그렇게 받은 현금은 좀 토해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경우는 이르면 신청 당일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예.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 신규 신청자면은 좀 더 기다려야 이제 좀 지급을 받게 됩니다. 예. 이게 내년 1월 25일에 정부가 이 사업 공고를 하게 되는데 예. 이때 신청, 접수, 지급 이런 행정 절차 등이 진행이 같이 되기 때문인데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마 2월 말은 돼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착한 임대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어요? 일단 착한 임대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한 70%로 높이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착한 임대인에게 이렇게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집합금지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추가적인 이제 간접 지원이 들어가는 게 예. 연 1.9% 저금리 자금 1조 원 투입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각종 사회보험료나 전기요금 등의 고정비 납부도 연장 및 유예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까지 이제 자영업자 관련 부분이었는데 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이 70만 명에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이런 내용도 이제 대책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하고 법인 택시 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이제 지급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떤 그 뭐 학원 강사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배달 라이더라든가 또는 택시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수고용직이냐 여부에 따라서 갈리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업종의 대부분은 이제 특수고용직일 가능성이 높고 예. 택시는 이제 개인 택시에는 지금까지 이제 지급이 된 바가 있었는데 예. 법인 택시가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형평성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법인 택시 기사한테도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뭐 제가 아까 여기 올 때 그 택시 타고 왔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예, 저기 요즘은 뭐 밤뿐만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이 다 손님이 없다고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그 택시 기사분들 대단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익숙한 분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분이 탔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어려움을 또 토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어디서 많이 본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김종대 네. 전 의원이라는 힘센 사람에게 한번 호소를 해보고 싶으셨겠죠. 아 그렇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저한테는 호소를 잘 안 하시거든요. 힘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거 물어보셔야지. 호소 다 하십니다. 제가요? 네, 제가 예. 어렵냐고.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이 된다는 거고 안내 문자도 쭉 발송될 예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네. 문자라는 게 그렇게 정확하게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냐 이건 좀 의문이긴 한데 예. 어쨌든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내년 1월 11일부터. 예. 그러면 문자에 내용이 안내가 쭉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온라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의혹의 종결입니다. 예. 오늘 그 결과가 나왔는데 소개해 주십시오. 경찰이 지금까지 이제 수사를 이제 종결을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건데요. 예. 경찰은 이 박원순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에 접수된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건데요. 예. 그동안 조사를 하고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진술이어야 되는데 지금 사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또 이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공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자, 고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드러난 사실은 없나요? 업무용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진행을 했는데 네. 일단 사망 경위에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경찰은 내사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예. 다만 사망 동기를 추정할 만한 단서가 휴대폰에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뭐 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고려해서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확인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자, 이 사건으로 결국 처벌받는 사람은 없게 되는 겁니까? 이 사실상 뭐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렵고 다만 이제 2차 가해 관련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요. 있긴 있군요. 피해자를 겨냥해서 온라인에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그다음에 제3의 인물의 사진을 올려서 피해자다 이렇게 지목해서 온라인에 게시한 사람은 6명이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고소장이라는 이름의 문건 유포에 가담한 5명에게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1명이 지금 입건돼서 조사 중이고 최근에 또 고소가 추가 접수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2차 가해에서 그 온라인을 통한 어떤 그 범죄자들은 처벌을 받는데 서울시청 관계자 중에는 처벌받게 되는 사람이 1명도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피해자 측 입장은요? 피해자 측은 지금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라는 단체를 이제 꾸려서 여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애초에 적극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범죄 혐의와 별개로 피해자가 소명하고자 했던 사실관계조차 지금 경찰이 밝히지 않는 것은 문제다 이러면서 경찰 수사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강제추행 방조 혐의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피해자가 어떤 인사상의 고충 이런 것들을 호소한 사실이 규명이 됐는데 이것도 경찰이 사실을 밝히지 않아서 이것도 문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빙하의 의견을 묻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경찰 측하고 피해자 측 의견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이 명확하게 갈리는 것까지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는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로 확인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다 끝난 거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각 지자체나 지자체장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하다못해 전수조사라도 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방지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의 문제와는 별개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이걸 집행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런 모습이 없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실 수사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 또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 오늘도 정치권에 비슷한 반응 나왔죠. 그렇죠. 지금 수사를 받은 분들도 지금 단체로 입장을 내고 거봐라. 우리는 혐의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집에 계신 뉴스 화상 김수민, 그다음에 스튜디오의 뉴스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산도 수고하셨습니다.